SK텔레콤 해킹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은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SKT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1위 사업자입니다. 가입자만 무려 약 2,500만 명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털린 초유의 사태인데요. 28일 오전부터 SK텔레콤은 무상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유심을 바꾸기 위해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T월드 매장 에선 유심 재고가 부족하다는 안내가 나붙고 있고요. SKT가 갖고 있는 유심 재고로는 전체 고객의 유심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유심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야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SK텔레콤 사태와 2차 피해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대처해야 할 일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KT는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지만 전국 대리점마다 물량 확보가 어려워 다수의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발길을 돌리고 있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대기 인원 폭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킹 충격도 큰데 유심 교체마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측은 해킹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일지도 모른다며 미확인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부산에서 SK텔레콤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후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IT 당국은 해당 사건은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죠. 인터넷에서는 피해를 당했다는 글부터 각종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인 상황. 그렇다면 이 전무후무한 초유의 해킹 사태는 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SK텔레콤은 처음으로 9.7GB의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 20분 악성 코드를 발견하며 해킹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1시 40분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사실을 신고합니다. SK텔레콤은 22일이 되어서야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해킹 사실을 발표하고, 25일에 SK텔레콤 임원진이 대국민 사과를 하죠. 그리고 28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문서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정확한 해킹 시점과 규모, 유출 정보의 종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상황이 심각하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번 해킹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와 인증을 관리하는 중앙 서버인 HSS가 해킹당한 건데요. HSS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의 약자로 말 그대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총괄하는 서버입니다.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가입한 요금제, 서비스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인데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는 유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번호입니다. 인증키는 사용자가 진짜인지 검증하는 비밀번호죠. 즉, 이 정보를 통해 통신사는 이 유심이 이 폰의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두 정보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두렵게도 그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국제 이동자 식별번호와 인증키를 훔쳐서 유심을 복제해 복제폰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제폰으로 문자나 통화를 가로챌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자 인증이나 ARS 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인증, 본인 확인, SNS 로그인 등 요즘은 다 문자 인증 기반이니까 복제폰을 갖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른 누군가나 나인 척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기기에서 인증됨 이라는 문자가 뜬다면 이미 해커가 로그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통신 서비스 자체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해커가 내 정보로 만든 유심을 어디선가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가짜 나에게 넘어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이 더 소름 끼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킹 사태에 SKT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SKT는 가입자 유심을 모두 무상으로 바꿔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KT의 발표와 달리 현재 유심 재고는 턱없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체 대상자는 2,500만 명에 달하는데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가입자의 1% 정도만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야말로 유심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심을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오픈런을 하고 긴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왜 피해자인 고객들이 더 고생을 해야 하냐며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을 불법으로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시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SKT는 만약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100%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SKT의 대응은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늑장 신고 사실이 드러나며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KT는 4월 18일 저녁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확인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건 이틀 뒤인 4월 20일 오후 4시경이었거든요. 이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SKT 해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는 분들 많으시죠?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렸어야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안내와 고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역시 이에 대한 가입 안내가 부족하고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당초 SKT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SKT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600억 원이었는데요. 이와 달리 경쟁사인 KT가 무려 1218억 원, LG U+는 632억 원입니다. SKT의 정보보호 예산은 경쟁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죠. 또 한편으론 SKT 등 통신사 서버가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SKT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 국민의 유심 정보가 저장된 서버 관리를 민간에만 맡겨둬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SKT와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 기관들은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들은 SKT의 본인 인증을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SKT 가입자들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유심 교체가 가장 우선입니다. 유심 교체 후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T머니 앱에서 환불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연락처가 유심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전하게 교체하려면 백업 후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심 물량 재고가 부족해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래야 불법 결제도 차단되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만약 수상한 링크가 날아온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워낙 단련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절대로 핸드폰을 재부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심 정보를 탈취한 쪽에서 낚시 링크를 보내 스마트폰 재부팅을 요구하고 휴대전화가 꺼진 틈을 타 휴대전화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진짜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셈입니다.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휴대전화에 신분증이나 통장 등의 사진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휴대전화가 갑자기 꺼지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즉시 통신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응도 내 정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큰 사태엔 파리가 꼬이듯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혼란을 틈타 또 다른 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유심 무상 교체를 미끼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유심 관련 서비스는 꼭 공식 대리점이나 통신사 앱 등 대표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로 온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알고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메인 서버가 털린 만큼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SKT의 차원이 다른 역대급 과징금이 추징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은 현재 전체 매출의 3%인데요. SKT의 지난해 연매출의 3%면 5,3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고객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고객들이 SKT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현재 SKT를 빠르게 손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겨우 이틀간 SKT를 빠져나간 가입자 수만 무려 7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고되었을 정도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추가로 이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SKT는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책임 있는 수습과 피해 방지겠죠. SKT뿐 아니라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떨어진 만큼 각 통신사나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안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준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겠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동안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번 SKT 해킹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하게 디지털 일상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기반이 이렇게 쉽게 뚫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이번 사태가 더 큰 피해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수습과 피해 방지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해킹 사태 전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